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의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오늘은 출생 순서, 태어난 순서에 따른 성격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들러의 이론에 근거한 설명인데요.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로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서 명망 있는 심리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친숙한데요. 아들러에 따르면 맞이, 둘째, 중간아이, 막내, 외동은 각각의 성격적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경우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제 경우를 대입해서 얼마나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맞이의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맞이는 한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어린 새 생명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부모와 친척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윽고 동생이 태어나면 이 관심은 동생에게 옮겨가므로 왕과 같은 대접은 중단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맞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잘 대처하게 되면 맞이는 동생에게 뺏긴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어른들의 기대에 순응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동생을 돌보는 일도 감수하고 권위의 가치를 두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도 인내하며 잘 견디고요.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이는 난폭해지고 비판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더구나 동생이 자신과 나이 차이가 적고 동생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면 맞이는 스스로를 연약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둘째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부모 외에 자신을 미워하는 첫째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압박받는 느낌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와 경쟁하는 상황 때문에 첫째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독립적이고 반항적이라고 하며 부모에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자 요구를 많이 하고 맞이가 추구하지 않거나 잘 못하는 분야로 맞이를 이기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신 분들 어떤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다음으로 중간 아이의 경우입니다. 만약 막내가 태어나면 둘째 아이는 중간 아이가 되는데요. 흔히 중간 아이의 상태를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맞이와 막내 사이에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 아이는 집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이나 막내에 비해서 부모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래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자라서 더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형제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중간 아이는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경쟁에서 형제를 이길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태도를 바꾸어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아이는 인생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과 협동심을 훈련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맞이나 막내에 비해서 덜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지배당하게 되면 불만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막내입니다. 막내는 부모뿐만 아니라 손 위의 형제 자매의 관심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형제들의 도움이라는 든든한 지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낙천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책임감이나 부담감 또한 덜하고요. 부정적인 면을 보면 막내들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청하고 노력 없이 누리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네요. 막내가 만약 형제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영원한 아이로 남기를 선택하면 그저 응석바지로 남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외동의 경우입니다. 아쉽게도 외동은 형제가 없기 때문에 협력, 경쟁을 할 대상이 부족한데요. 또한 부모님의 과잉 보호에서 자랄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노력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협동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다소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게 된다면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생 순서에 대한 성격적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내용을 보면서 요즘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나름 흥미롭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용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